네, 요리하는 남자 쿠키입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우설 있잖아요. 우설 손질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혐오감을 느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면 되고요.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해동을 했어요. 무늬가 있어서 조금 더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설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점 같은 게 있죠? 보이시나요? 우설? 엄청 세분화적으로 손질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카트가 흔들려가지고 잘못하다가 이게 손이 베일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부위별로 알려드리고 손질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서가지고 제가 지금 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설이고요. 아까 크기는 알려드렸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우설을 보시면 생각보다 돌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엄청 오돌도돌하게 나 있죠. 자,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끝으로 보시면 끝에도 이런 돌기가 나 있죠. 이런 돌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두꺼운 그런 돌기예요. 우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끓는 물에 데치시면 껍데기가 잘 벗겨집니다. 이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껍질이. 그런데 저는 칼로 벗기는 걸 알려드릴게요. 칼로 벗기실 시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녹았을 경우에는 잘 안 썰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참치 해동해서 껍질 벗기는 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파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파트, 맛없는 파트 궁금하죠? 손질법이 딱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제가 스스로 정했어요. 명칭을. 요만큼이 상, 중, 하급이라고 해서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부분, 중간, 끝부분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중간, 끝. 제일 맛있는 부위 어딜까요?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왜냐면 지난번 영상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고기는 운동하지 않은 부분, 근육이 제일 운동하지 않은 그 부분이 제일 부드럽고 연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심. 직접적으로 사람이 혀를 움직여봐도 끝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근육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질긴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딱 봐도 여기 독특한 모양이 있죠. 이 뒷부분 쪽에 가까울수록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많이 질깁니다. 수육으로 어느 정도 많이 쓰느냐, 수육할 때는 중간 앞까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기기 때문에 푹 고아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앞부분. 뒷부분 어디에 쓰느냐,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씁니다. 굵게 썰어서 써는 경우도 있고 얇게 썰어서, 일식에도 있죠. 얇게 썰어서 양념해서 화로에다 구워 먹는 일본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경계를 썰어야 될까? 저는 감히 알려드리는데 이 라인을 경계로 알려드릴게요. 알기 쉽게 이렇게 먼저 자르겠습니다. 단면이 어떻게 생겼거니와 보면 요 부분이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꼬들꼬들하고 요 부분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선홍빛이 뜨는 이 부분은 좀 질겨요. 두 번째 부분을 나눠야겠죠. 보면 앞부분 보면 이 선홍빛 부분이 많죠. 하얀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뒷부분 흰색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끝부분은 어떨까? 이 껍데기조차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께가 굉장히 질겨요. 버릴게요. 하얀 부분 거의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하얀 부분이 많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뒤로 갈수록 부드럽다고 그랬죠. 하얀 부분이 많으면 부드럽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카트라서 흔들린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밑에 부분 하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요 부분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손질할 부분이 껍질이 있죠. 근막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저는 이렇게 5개 파트를 놓고 시작합니다. 고수분들은 다르게 또 파트를 여러 파트를 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5파트를 놓습니다. 마지막 파트 중에서도 요만큼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어요. 단면입니다. 하얀색이 월등히 많죠. 굉장히 부드러운 곳입니다. 이쪽은 엄청 맛있어요. 껍질을 데쳐서 까도 되는데 저는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하기 때문에 참치 벗기듯이 꿰내시면 돼요. 트에 올린 거라 흔들리고 해서 세밀하게 못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끝부분도 과감히 그럼 잘라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고기예요. 고기. 그냥 이 부분이 굉장히 맛있는 부분입니다. 스테이크 1cm 두께에서 1.5cm 스테이크용 4파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어. 그래서 비싸다는 게 손질법이 까다로운 거 둘째치고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이렇게 많은 데 중에서도, 많은 양 중에서 맛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만큼을 먹으려고 요만큼을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 부위가 특 A급. 접시에 놓을게요. 두 번째 파트. 물론 이게 겉에 껍질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굳이 이거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끓는 물에 데치시면 이게 뚝뚝뚝 겉에만 잘 뜯어집니다. 얇은 막을 벗기시듯이
요번 영상은 그냥 스페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 가정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가정에서 이렇게 손질해서 드시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일일이 이렇게 손질해서 먹어요. 깔끔하게 썰으시려면 끓는 물에 데치셔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깠죠? 썰겠습니다. 여기도 스테이크로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네 조각보다는 맛이 덜합니다. 자, 네 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옆쪽에 놓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나눠야겠죠. 이 세 번째 파트서부터는 저는 이제 구워 먹지 않아요. 스테이크용으로 먹기보다는 볶음용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왜냐면 얇게 썰어서 볶음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도 좋고 합니다. 또 어정쩡한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정에서 구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끌어지면 고기 같은 거 끈적끈적한 이런 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손질하기 어려워요. 고기 손질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다치질 않습니다. 할 때마다 흔들려요. 네. 로스가 최대한 안 나게 저는 꼼꼼하게 손질을 하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 세 번째 파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념에서 볶음용 요 파트 놓겠습니다. 아, 요거를 볶음용으로 드시려면 최대한 얇게 써셔야 돼요. 고추장 양념이나 간장 양념에 해서 드셔도 되는데 이게 식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돌뼈 있죠, 오돌뼈 씹는 그 느낌 나요. 그 정도로 이제 질깁니다. 씹는 맛이 있어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게 이제 키포인트겠죠. 크기가 크면 입에서 씹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작게. 세 번째 파트.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파트랑 다른 건 없는데 손질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뭐가 가장 많이 다르냐? 가장 질깁니다. 이거는 껌 수준이에요. 껌 수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수육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딱 봐도 굉장히 질겨 보이죠? 기름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엄청 단단하고 질겨서 이쪽 부위는 애초에 이렇게 손질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수육용이기 때문에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막 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건 주말에 제 술안주로 사용할 예정이라.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딱 봐도 엄청 질겨 보이죠? 근육밖에 없어요. 근육밖에. 익혀서 얇게 써셔서 아까보다 더 얇게 썰으셔서 드시면 돼요. 굉장히 질겨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이거 왜 안 하느냐? 이거 버린다고 했어요.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이 마지막 파트도 수육용으로 먹으면 좋아요. 자,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는 이 위쪽 부분이 있죠. 이 위쪽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세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도 굉장히 맛있어요. 볶음용으로 해 먹어도 별미입니다. 요 부분도 맛있습니다. 요 부분 따로, 요거도 특별 부위. 고기는 결이 이렇게 돼 있죠. 결 반대 방향으로 써셔야 부드러운 거 아시죠? 볶음용으로 하셔도 되는데 구이용으로 요 파트도 따로 요렇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육용이나 볶음용 쓰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질겨요. 자, 이거는 껍데기를 벗기셔도 되는데 수육용으로 쓸 거면 굳이 벗길 필요는 없어요. 벗길 필요는 없어서 요거는 손질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 잘라 놓으면 돼요. 난 너무 질기다, 이런 거 싫다, 그럼 요 끝부분 같은 거 제거해서, 어차피 삶은 용도는 제 핫발이에요. 핫발. 핫급 고기가 수육용으로 많이 써요. 핫급 고기가.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수육용으로 쓰는 거는 핫급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워 드셔도 되는데 이거 틀리 하셔야 될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우설 손질이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 스테이크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1등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손질하는 방법은, 맛있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칼집을 내서 스며들 수 있도록 앞뒷면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시즈닝을 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구우셔도 되는데 시즈닝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간이 되니까 맛있어요. 일단 손은 제가 씻을 수가 없으니까 도마만 뒤로 뺄게요. 열악하죠? 자, 한번 손을 대충 한번 그래도 닦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카메라 보니까 여기 핏물 벌써 흘렀네. 자, 가운데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이 정도. 요게 우설 딱 한 세트라고 하면 되죠. 우설 하나를 손질했을 때 이렇게 양이 나옵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한 거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1등급 파트, 2등급 구이용 파트 4조각, 여기까지가 스테이크용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4개는 입에서 녹아요. 많은 분들이 우설을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치아를 튕기는 식감이라고 많이 하죠. 표현을 해요.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꼬독꼬독한 곤약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아무튼 매력적입니다. 우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우설이라고 하시면 껍질에 둘러싸인 채로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먹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나가진 않아요. 그럼 과감히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기예요. 우설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질이 된 우설을 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파트죠. 세 번째 파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아에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해요. 네 번째 파트. 제일 끝부분이죠. 이거는 틀리 하셔야 돼요. 이빨 나갑니다. 껌보다도 질깁니다. 수육용. 수육국밥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끝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요 부분 두 파트가 수육용에 제일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고급 부위라 많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별개로 다섯 번째 부위 밑에 달려있는 하얀색 이 부분도 간단하게 구이로 드셔도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얇게 안 썰으면 얘네 둘은 정말 못 먹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써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해드릴 방법이 없는데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고소하고 기름도 많아요. 이렇게 오늘은 우설 손질하는 거 특별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파트가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네, 특별 영상 이렇게 우설 손질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지금 카트라 이렇게 흔들거려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다듬지 못한 점 죄송하다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촬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